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벤처 인증과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엮어서 하는데 벤처 인증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 경기에서는 세금 감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데 지방에서는 세금 감면이 전혀 없어요. 벤처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이내의 기업들은 벤처 인증을 필수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3년이 지났더라도 네,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까지 나오지만 그 뒤에 디딤돌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R&D 그 지원금인데 1.2억,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도전하시려고 하면 벤처 인증은 필수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조달청에 이렇게 조달청에 그 입찰받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벤처 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이런 국가에서 대놓고 내가 적극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인증은 제발 좀 받아놔라. 이런 인증들은 정말 갖고 가시는 게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 같은데 이제 많이 보면 국가 지원 사업, 그 R&D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짜 돈. 그러니까 7천만 원, 5천만 원, 막 그다음에 1억 5천, 막 1억 2천, 그다음에 3억, 5억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사업 계획서 써서 통과시키는 그런 전문가분이 계세요. 그분도 항상 얘기를 해요. 제발 좀 벤처 인증, 연구소 특허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도 안 돼 있는 회사들이 R&D 해달라고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제발 창업할 때 근데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는데요. 이런 벤처 인증은 받으세요. 그다음에 특허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연구소를 만드세요.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그려주고 안내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작은 기업들을 이런 인증을 받아서 계속 조달을 하게끔 만들고 또 매출을 올리고 또 조달하고 또 매출을 올리고 커갈 수 있게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방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세금 감면 안 된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평생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사업을 할 거면 세금을 정말 많이 내잖아요. 우리 세금 내는데 그거 돌려받고 싶잖아요. 그쵸? 돌려받고 싶으면 인증 받아야 돼요. 네,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 사업 따내려고 하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책 자금을 더 받아가지고 활용하시려고 하면 네, 그래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인 것 치고는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90% 이상이거든요. 성공률이. 그래서 어떻게 벤처 사업 계획서를 쓰면 어떤 식으로 쓰면 쉽게 통과될 수 있는지 이거를 제가 정말 30분 안에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고 나면 별거 아니고 매뉴얼이 있으면 별거 아닌데 사실 제가 진짜 많이 고생을 하면서 매뉴얼을 구축해놨거든요. 그 매뉴얼을 다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챗GPT를 말씀드렸어요. 챗GPT 반드시 쓰셔야 돼요. 네, 챗GPT 반드시 쓰셔야 돼요. 챗GPT 안 쓰시면 특허 출원하는데도 굉장히 애먹으시고요. 연구소 설립할 때도 연구 방향, 연구 내용 막 이런 거 다 써야 돼요. 그 머리로 짜내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 두 줄 세 줄 쓰는 것도. 근데 이거는 챗GPT한테 하면 진짜 몇 초 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챗GPT를 활용해서 이 벤처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제 기준 한 3일 정도 걸려요. 3일. 예전에는 2주, 3주 걸렸었어요. 제 머리 막 짜내고 막 그다음에 구글 찾고 막 크랙탑 찾고 막 기사 찾고 이럴 때는 진짜 막 2주, 3주 걸렸었는데 지금은 맘먹고 쓰면 이틀 안에도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정도 퀄리티가 2, 3일 안에 나오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벤처 인증은 이렇게 지원해주겠다고 대놓고 벤처 인증 받으면 정책 자금도 줄게. 벤처 인증 받으면 R&D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해줄게. 이렇게 대놓고 받으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 벤처 인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3년. 딱 3년. 그럼 3년 이후에는 재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재확인은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에 받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일단 벤처 인증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매출이 없어도 가능해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서에 어필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벤처 인증을 많이 해보면서 최근에도 저는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벤처 인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고 있거든요. 계속 변해요. 지난달 다르고 지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막 정말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 보태가지고 쓰면은 다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조금 더 지금 만들어진 게 어떤 건지를 훨씬 더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플을 개발할 거예요. 어플을 개발할 거라고 하면 매출도 없고 이제 창업한 회사인데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이런 회사를 이제 벤처 인증을 받겠다고 올렸어요. 그러면 대표님의 경력을 봐요. 대표님의 경력이 어플 개발하는데 확실히 그 전공이랑 같은지, 그 다음에 원래 근무했던 회사가 뭐 어플 개발하는 회사였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대표님의 일단은 경력과 그 자격, 그 다음에 학력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의 자격, 능력, 학력 이런 거 다 봐요. 근데 어느 정도 매출이 있고 어플을 실제로 개발했고 하면은 그런 거 증명할 필요 없는데 아예 없는데 이거를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인문학과 나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어플 개발하는 그런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연구원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연구원도 보니까 저기 건축학과 나왔어. 그러면 이 회사가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는 매출이 없고 실제가 없을 때 계획만으로 이제 통과됐을 때는 통과하고자 할 때는 대표님의 경력, 학력, 그다음에 자격, 연구원의 학력, 자격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아무것도 없이 맨발의 청춘, 맨 땅의 헤딩 막 이런 거 예전에는 막 작년까지만 해도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막 매출이 많이 나왔더라도 사실 이 지금 벤처 인증을 받을 기술과 이 매출과 연관성이 없으면 그것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벤처 인증 받기가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현장 실사 나오면 거의 한 80% 이상이 통과됐었거든요. 요즘에는 그 실사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이래요, 반. 반타작한대요. 현장 실사 나와서 사업계획서 잘 써가지고 통과돼도 현장 실사 나와서 그냥 탈락하는 경우가 반 이상 된다. 자기 느낌으로는 10개 중에 6개는 떨어지는 것 같고 40%는 붙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현장평가위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벤처 인증이 저는 이렇게 벤처 인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벤처 인증 정말 쉬워요. 막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지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고 다 드릴 건데 근데 조금 이 커트라인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2020년도까지만 해도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벤처 인증 쉽다고. 벤처 인증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본 사람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해보고 지금은 아예 이 트렌드를 모르는 사람. 옛날에 2020년도까지는 벤처 인증 진짜 쉬웠어요. 왜냐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정책자금 받으면 그냥 주는 게 벤처였어요. 그냥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으면 그 보증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기술보증기금에서 그냥 정책자금 받으면 기술보증유형이라고 해서 벤처를 줬다고요. 그럴 때 해본 사람이 2021년도부터는 바뀌었거든요.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2021년도부터 혁신성장 유형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보증 유형이 없어지고 혁신 성장 유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벤처가 또 2023년 4월부터 한 번 더 바뀌었고 올해 또 한 번 바뀌었고 그러니까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요즘에 안 해본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사업계획서 엉망진창으로 써도 나와가지고 현장 평가까지 오면 거의 한 8, 90%는 거의 승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해본 사람들은 막 벤처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안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증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소실적이 나 진짜 몇십 건 해봤어 아니면 몇백 건 해봤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현재 지금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뛰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인증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벤처 인증 쉽다던데 매출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데 직원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데 그런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0년도 그냥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진짜 아무나 주던 그 시절에 한두 번 해보고 벤처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가지고 진짜 몇 개나 해봤냐고 요즘 최근에 해본 게 언제냐고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에요. 정말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벤처 인증 아무나 안 주고 더 뭔가 빡빡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세수 확보가 어렵나 봐요. 요즘 정말 법인세 정말 안 거치고 막 나라가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3년 동안에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에 유지가 되지만 3년 이후에는 재확인을 받아야 돼요. 재확인은 더 어려워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처음에 초기에 받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맨발의 청춘이지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과장 못해가지고 써서 통과를 하면 이 벤처 인증이 나오는데 3년 후에는 진짜로 그 약속을 지켰는지 증명해야 돼요. 매출,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매출에 몇 프로 썼는지, 그 다음에 진짜로 매년 2명씩 채용한다며? 그래서 3년간 6명 진짜 채용했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켰는지, 실제로 3년간 약속했던 걸 얼마나 지켜왔는지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확인은 힘들어요, 더. 그래서 3년 후에는 뭘 받냐면 이노비즈, 메인비즈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비즈, 메인비즈는 만 3년이 지난 업체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벤처 인증은 업력에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메인비즈, 이노비즈는 만 3년 이상 된 업체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벤처 인증 가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대표님 연구소랑 특허 만드시고 이번에 벤처 인증하고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하시고 3년 이상 지나면 그때 메인비즈, 이노비즈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로드맵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백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A4용지에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벤처 확인 받은 다음에 재확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메인비즈, 이노비즈를 가는 거예요. 3년 이상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벤처는 재확인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업계획서 이렇게 써서 드리잖아요. 그럼 대표님들이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해요? 재확인 받을 때 이거 못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재확인까지 가지 마시고 3년 이상 되면요. 제가 이노비즈 해드릴 거예요. 벤처보다 훨씬 더 좋은 인증이거든요. 오후에 할 진짜 기술력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이런 회사들한테 주는 그런 이제 인증인데 벤처 인증 받은 회사들을 잘 관리해서 저는 3년 이상 되는 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인증까지 저는 다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벤처 인증이 처음이다. 처음으로 받는 게 벤처 인증이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벤처 인증 하시면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원래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예비 벤처 유형이라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비 벤처 유형은 벤처도 아니에요. 아예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사업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 자금 이런 거, 그다음에 예비 그 예창패라고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거 지원 사업에 도전하려고 예비 벤처 받는 경우 그거가 예비 벤처거든요. 그래서 벤처 인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예비 벤처는 여기서 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거의 다 저는 혁신 성장 유형을 90% 정도 해요. 나머지 10%는 연구개발 유형이고요. 자, 이거 벤처 투자 유형은 뭐냐면요. 저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은 뭐냐면 벤처 투자 유형은 벤처 투자 기간 있잖아요. 적격 투자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왜 신동호 팀장님 그 있죠? 투자자 그거 있으시죠? 있으시죠? 투자자 자격. 저렇게 일정 그 자격 조건을 갖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 또는 이제 적격 투자 기관. 요런 그 개인 투자자나 이런 투자 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한테 주는 게 이 벤처 투자 유형이에요. 벤처 투자 유형. 그러니까 투자만 받으면 나와요. 투자만 받으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돈을 이 기업에 투자하려고 해요. 그러면 솔직히 진짜 이거를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날아갈 수도 있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적격 투자 기간도 그렇고 정말 내가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이 성장성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고 믿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혁신성과 성장성을 증명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투자 유형 그렇게 이제 투자 받았으니까 이제 벤처 투자 유형으로 인증서 줄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네. 투자를 받아서 받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투자를 받은 기업이? 네, 투자를 받은 기업이 벤처 투자 유형으로 요 인증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벤처 투자 유형은 사실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왜냐면 이거를 진짜로 투자자가 투자를 한 거면 문제가 없어요, 전혀. 투자자가 투자했고 그 투자 확인서도 있고 요즘에는 그 투자자한테 저기 확인하더라고요. 진짜 투자한 거 맞냐? 왜 투자를 했냐 여기에 그래서 전화하더라고요. 투자 기간에 이 기업에 투자한 이유가 뭐냐? 어떤 점을 장점으로 봤냐? 혹시 네. 개인 투자 조합도 되나요? 개인 투자 조합 그거예요. 네, 개인 투자 조합. 네. 그래서 저렇게 개인 투자 조합 뭐 그다음에 뭐 저는 이거 벤처 투자를 잘 안 해서 투자 뭐 적격 투자 기간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적격 투자 기간으로부터 뭐 이런 거 적격 투자 기간이 어떤 건지 다 나와 있고 한데 저는 이거를 왜 안 하냐면요. 이거를 조금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사람은 합법이라고 하고 적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금 관련돼서 요만큼이라도 얽혀져 있는 거 저는 진짜 손 안 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구소 할 때도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구소 만든다 그럼 저는 안 해줘요. 세무사 끼고 하면 모를까 진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가짜로 만드는 거, 가짜 연구소 만들어서 세액공제 받는 거 이런 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벤처 투자 유형이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이 기업이 5천만 원을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받은 게 아니라 이 5천만 원이 이 기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투자 기간 쪽으로. 그럼 그거를 다시 투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 확인서 써서 투자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벤처 확인을 받아요. 벤처 투자 유형. 그래서 그거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그런 이제 중간에 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수수료를 제가 물어봤는데 800인가 900인가 받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데 아시나요? 저는 150 받고 해드려요. 아 150 받고 해드려요? 네. 아 진짜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런데 5천만 원을 받고 그 업체에서 받고 법인에서 받는 게 아니라 개인 자산으로. 아 개인 자산으로 이렇게 받고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 조합을 형성을 할 때 이제 투자금을 받잖아요. 네. 그 투자금은 이제 GP랑 LP가 있는데 네. GP가 3% 이상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LP 구성해 놓으면 그 무조건 1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 개인 투자 조합이 형성이 돼요. 네네네. 형성된 거에서 이제 5천만 원 이상이나 혹은 자본금의 10% 이상의 네네. 금액을 법인에다가 이제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이제 네. 투자해 주는 거예요. 네. 투자해 주면 그 투자가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벤처 인증이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없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이게 개인 자산, 대표 돈이잖아요. 법인의 가지급이 아니고 네, 가지급이 아니라 그럼 대표 개인, 자산으로 개인의 자산이나 아니면 주로 많이 하는 게 배우자로 많이 하죠. 아 그럼 배우자가 5천만 원을 여기 조합 쪽으로 주고 이 조합이 이 법인에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엄청 많이 하세요. 네네네 MSO 법인에서 많이 MSO가 하죠. 아니라 그냥 특정 관계 법인. 아 네네네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 할때 네네네 그 법인 벤처 인증 받으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솔직히 혁신성장 유형으로는 막 임대업, 막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투자 유형,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혁신성장 유형으로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이고 막 어디지? 마케팅 회사인데 MSO 법인, 그러니까 MSO 법인이 이제 그런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병원 개인 사업자 굉장히 돈 많이 벌잖아요. 세금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의료기기 그 유통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회사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이 회사의 주주를 다 원장님과 그 가족들로 다 넣는 거죠. 이 회사에. 그럼 마케팅 회사에 이 병원이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마케팅 회사 의뢰를 하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 매출 그걸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으로 이제 배당을 자기 가족들한테 주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 MSO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MSO 법인도 벤처 인증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고 사실 병원 자체도 개인 사업자는 벤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 병원 자체를 혁신성장 유형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허가도 잘 안 내줄 뿐더러 이 벤처 인증, 이 혁신성장 유형으로 이 평가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예쁘게 보지 않아요. 곱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병원을 벤처? 그리고 보니까 원장 그 MSO 법인, 그러니까 뭐 마케팅 회사라고 딱 벤처 투자,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원장이 병원 원장이네. 그렇죠. 마케팅 회사인데 대표가 병원 원장이고 누가 봐도 이거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될 수 있어요. MSO 법인도 벤처 인증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절대로 혁신성장형으로 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성장형으로 계속 했는데 계속 떨어져. 그러면 그런 벤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혁신성장형으로 계속 했는데 계속 떨어져.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벤처 투자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 신동호 팀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150만 원이요? 네, 저도 외주에 맡기긴 해요. 아, 네. 저 많이 드릴게요. 벤처 투자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를 건드리지 않는 성격이어서 이건 제가 또 개인 투자 GP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고. 목적이 조금 달라요. 이거 네. 벤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 사업자들의 그냥 소득공제로 많이 쓰는 아, 네네네네네. 개인 사업자의 소득공제로.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떼먹히지 않으니까 가족법인이니까 네네. 투자하더라도 그쵸. 가족법인이 내가 여기다가 투자하고 나도 소득공제 받고 내 기업에 내가 투자하고 그런 이런 용도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그래서 저는 벤처 투자 유형이 뭐 글쎄요,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고 해서 저는 이게 세금이 걸려 있어서 이렇게 MSO 법인이나 이럴 때 막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이 벤처 투자 유형으로 결국은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 벤처 투자 유형으로 이제 일단은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세액공제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벤처 투자 유형은 일단은 저는 안 건듭니다. 건들지 않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진짜 이게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이쪽으로도 아무데도 못 가요. 그러면 진짜 벤처 투자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회사들은 말씀 주시면 제가 신동호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저는 이거 딱 두 개만 해요. 연구개발 유형이랑 혁신성장 유형인데 제 연구개발 유형은 뭐냐면요. 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자, 연구개발 유형은 내가 지금 이제 신청한 직전 분기부터 4개 분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월에 신청했어요. 3월에 신청했으면 딱 직전 분기 그냥 1년 동안에 5천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는 달 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연구개발비를 5천만 원을 썼으면 이 연구개발 유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벤처 인증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연구소 있는지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있대요. 그러면 연구소 설립 언제 하셨는지 물어봐요. 그럼 연구소 설립한 지 한 2년 됐대요. 그러면 이 연구비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연구원의 연봉 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연구소가 2년 전에 있었어요. 그쵸? 연구소가 2년 전에 있었고 이 연구원의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연구원의 연봉만 해도 3천만 원인데 이 1년 동안 연구비 5천만 원 쓰는 거 쉽거든요. 2명 있다. 그냥 5천만 원 그냥 넘겨요. 연구소 세워가지고 연구원이 2명이다. 그러면은 1년간 이 연구원의 연봉만 해도 5천만 원 넘어요. 2명이 연구비만 해도.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은 원래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연구소 안에 연구원이 당연히 한 명 이상은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소 설립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들은 거의 다 연구개발 유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은 쉬워요. 이미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했다는 거 5천만 원, 우리 기업에서 연구개발비로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연구개발 유형은 굉장히 쉬워요. 사업계획서 쓰는 것도 정말 혁신성장 유형은 10개 문항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6개밖에 안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구개발 유형은 굉장히 쉬운데 그 대신 연구비를 5천만 원을 썼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의 연봉 이거 전체 그 이체 내역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급여대장 이런 것까지 다 넣어요. 그다음에 모자란 건 연구 재료비 샀던 거 이런 거 세금 계산서까지 다 넣어야 돼요. 항목별로. 그래서 그걸로 합산해서 5천만 원이 넘으면 연구개발 유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진짜 모자라가지고 정말 간당간당하게 5천만 원이 될까 말까 그런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심사위원이 뭐라도 일단 세금 계산서 갖고 오면 자기가 5천만 원 요거 해주겠다. 오케이 해줄 테니까 일단은 연구개발 유형으로 하려고 하면 5천만 원은 세금 계산서 일단 다 갖고 와라. 그 중에 뭐라도 연구개발비로 쓸 수 있는 건 자기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위원이 해서 이제 여기 통과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구소 설립하고 연구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연구비를 다 썼는데 이게 나갔다 들어온 그 신고를 안 돼 있어서 신고를 안 해서 지금 연구원의 연봉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됐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진짜 세금 계산서 진짜 쪼가리까지 다 모아가지고 5천만 원 모아서 연구개발 유형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개발 유형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없어요. 근데 저는 혁신성장 유형을 왜 90% 이상 하냐면 진짜 들어오는 DB 중에 속에 들어오는 것 중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소도 없고 특허도 없고 막 매출도 막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기관에서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기업들이니까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큰 기업이고 하면 이 직원들이 알아서 똑똑하게 막 벤처 인증 받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직원도 없고 연구소도 없고 특허도 없고 매출도 거의 거의 없고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혁신성장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극한 체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혁신성장 유형이 대부분이에요. 연구개발 유형 거의 없어요. 제 그 의뢰인 중에 연구개발 유형으로 진짜 5천만 원 이상 썼다 그러면 저는 아싸 막 이래요. 와 거저먹었다 막 이러거든요. 진짜 쉬우니까. 왜냐면 진짜 증빙만 하면 연구개발 유형은 거의 90% 이상이 되니까. 근데 혁신성장 유형은 아무것도 없어서 연구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특허도 만들어줘야 되고 제가 작업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제 다 만들어줘야 된다. 혁신성장 유형은 필수예요. 연구소 필수. 연구소 필수. 특허 출원 필수. 등록 아니에요. 출원만 해도 괜찮아요. 특허 출원 필수. 자, 특허 출원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게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특허 출원 나오는 거. 출원 명세서, 출원 증명원 나오는 거. 하루. 한 달? 아니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네, 특허 출원 다음 주에 배우실 건데 특허 출원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특허 출원만 있으면 되고요. 연구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혁신성장 유형, 그래서 이제 벤처 인증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는 요즘에는 벤처 인증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는 상담도 안 가요. 그냥 전화하거든요. 전화해가지고 그냥 전화로 30분 정도 상담하고 딱딱딱 파악하고 그냥 자료 받고 저는 그냥 사업계획서 쓰고 그냥 현장 평가하기 전에만 한번 방문해요. 저는 딱 그렇게만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벤처 인증 왜 받고 싶으세요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제가 질문 리스트 다 드릴 거예요. 왜 받고 싶으세요를 먼저 물어보고 두 번째는 연구소 있어요? 세 번째 특허 있어요? 이거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랑 특허가 없다. 그러면 어느 유형으로 가야 된다? 혁신성장 유형으로 가야겠다. 근데 연구소가 있대요. 그러면 연구소 그러니까 설립일이 언제인지 물어보고 연구개발비 요거 5천만 원 썼는지 요거 보시고 5천만 원 썼으면 연구개발 유형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혁신성장 유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소 만들고 특허 출원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 게 이 혁신성장 유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연구소 만드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다다음 주에 특허 출원하는 거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작업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지 벤처 인증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연구소, 그러니까 벤처 인증은 직원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사실 직원이 없어도 가능한데요. 연구소는 직원이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연구소는 직원이 없으면 아예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없으면은 직원이 없어도 벤처 인증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연구소 만들려고 하면 직원은 필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해졌고 연구소와 특허 출원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거는 수수료 환불 기준. 이거는 일단 현장 실사 나오면 환불 절대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300만 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업계획서 써주고 등록해주고 대행해주는데 300에서 400을 받거든요. 근데 대표님께 또 반드시 말씀드려 주셔야 될 게 있어요. 현장 평가비가 따로 발생하거든요. 현장 평가 수수료. 이거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가 기관이 여기 이렇게 혁신성장 유형은 기술보증기금에서도 나올 수 있고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나올 수 있고 한국평가데이터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랜덤이에요. 랜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성장 유형은 우리가 딱 그 사업계획서 올리면 딱
그 평가 기관이 배정돼가지고 어디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제 현장 실사 나갈 겁니다라고 하면 그때 결제를 하셔야 돼요. 현장 평가 수수료를 결제해야 현장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45만 5천 원. 혁신성장위험은 45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거랑 별도예요. 별도. 이거 얘기 안 하시면 이게 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받은 300에서 깎아서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이거 제가 이거 써드리는 거는 여기 얼마고요? 300만 원이고요. 현장 평가 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이거는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현장 평가 기관에 그 현장 평가 기관에 얘네들도 인건비 막 이런 거 다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평가 기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따로 발생합니다라고 말씀 주시고 일단 현장 평가 나왔으면 끝이에요. 절대 환불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자꾸 강조드리냐면 진짜 세상은 넓고 진상 되게 많거든요. 진짜 현장 평가 이거 받고 떨어졌다고 이거 현장 평가 비용 환불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일단 현장 평가 왔으면 절대 환불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벤처기업 이거 할 때 저는 선불로 받거든요. 무조건 선불 받아요. 선불.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전액 환불 해드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100% 성공 조건으로 저는 선불을 받고요. 그냥 승인될 때까지 저는 하고 이의 신청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탈락하면 이의 신청까지 해서 그냥 확인될 때까지 승인 나올 때까지 해줄 건데 안 되면 제가 떨어지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이런 조건으로 저는 100% 다 받거든요. 그래서 먹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 받아요. 처음부터 다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현장 평가 비용은 제가 받는 비용이랑 별도라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아까 벤처 인증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왜 받는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왜?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방에서만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해도 되는데 일단 뭐 사실 DB를 막 서울 경기 쪽에도 돌리고 서울 경기에도 영업을 하실 거라고 하시면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벤처 인증을 받는 이유가 이 벤처 인증을 받은 일로부터 5년간 50%를 이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을 받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50%를 감면받는데요. 근데 여기에 최대 5년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최대 5년이라는 거는 뭐 이하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왜 최대지? 저 처음에 되게 아니 그냥 부터 5년간 50% 감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최대는 뭐지? 그럼 조건부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를 최초 이제 벤처 확인일로부터 5년간 최대 5년간 50% 감면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 저거 3년 미만 법인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3년 미만 그러니까 창업한 지 3년 미만 그 3년 미만 기업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창업 벤처라고 해요. 창업 벤처. 창업한 지 3년 미만, 그러니까 3년 안에 벤처 인증을 받으면 최대 5년간 50%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봤어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 왜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창업 벤처 이거 50% 감면 받으려고 받는데요. 근데 봤더니 보니까 맞네 3년이 안 됐어요. 창업한 지. 근데 이 기업이 창업 기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법인 전환을 한 거예요. 개인 사업자 업력까지 다 끌고 와서 이게 창업 벤처인지 아닌지를 보거든요. 개인 사업자 3년 하고 지금 이제 법인 전환한 지 1년 된 거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 상으로는 1년이니까 창업 벤처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에요. 이 전에 개인 사업자까지 합쳐서 이 사람은 창업한 지 3년 이내가 아니라 창업한 지 4년 된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제조업을 하다가 법인을 제조업으로 차렸어요. 또는 이제 예전에 제조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또 새로운 그 사업장을 차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창업이 아니에요. 3년 이내 창업 벤처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제조업을 5년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제조업을 차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5년간의 그 경력, 그 업력을 다 끌고 온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창업한 지 이미 5년 이상 지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준이 대표자의 기준인가요? 대표자. 대표자의 기준으로 경력 그걸 네. 근데 이종 창업이라고 있어요. 내가 도소매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제조예요. 완전 다른 창업으로 보는데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창업 기업 확인서라고 오후에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배울 거거든요. 만약에 벤처를 원한다라고 하면 딱 봤을 때 사업자 등록증상 설립일을 보니까 맞아요. 3년 이내가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창업기업 확인서가 나오는지 반드시 창업기업 확인서부터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3년 이내 그러니까 3년 이내 창업인 거를 증명할 수 있고 그래야지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세액공제를. 그래서 네. 아까 뭐 지방은 뭐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방은 비과밀 억제 권역은 네네네. 네. 지방은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3년 이내의 벤처인지 진짜 창업기업 확인서가 나오는지 첫 번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 때문에 받습니다. 그게 이유라고 하면 진짜 철저하게 다 검증을 해야 돼요. 진짜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액공제 된다고 하고 이거 벤처 받았는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괜히 받았잖아 이러면서 괜히 그쵸 막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창업 벤처, 그러니까 3년 이내 기업 창업기업 확인서가 나오는지 반드시 첫 번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지방은 세액공제 안 되는 네. 자, 혹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근데 아마 조금 법인 영업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 안 그러면 이게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는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업자들이 다 여기다가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여기 지금 과밀 지역이니까 여기로 오지 마. 여기로 오면 지금 그 법인 설립을 여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여기다 가면 3배 물리거든요. 세금도. 여기 오면 세금도 3배로 물릴 거고 진짜 세액공제 이런 거 택도 없다.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막 이러면서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너무 과밀하니까 다른 데로 가주세요. 라고 이제 표기해 놓은 게 여기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밀해서 좀 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 고양시, 의정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 있잖아요. 여기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 혜택, 조세 특례 혜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다가 창업하면 세금도 너무 많고 안 된대. 자, 우리 화성시에다가 창업을 하자. 그래서 화성시에다가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화성시에다가 일단 창업을 하면 과밀억제 권역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년간 세액공제 50%, 소득세, 법인세 50%를 깔고 가요. 50%.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에다가 창업하면 그냥 50%를 먹고 들어간다고요. 기본.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재창업 아니에요. 신규 창업했던 기업, 창업한 기업. 창업해가지고 화성시에다 창업했으면 50% 깔고 가죠. 근데 벤처 받는다고 해서 50% 더해서 100%가 아니에요. 이 50%를 넘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벤처 받을 때 세액공제, 세제 혜택을 논하지 말아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어차피 지방은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방이 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50%는 깔고 가잖아요. 그래서 벤처를 받더라도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세액공제 또 받을 수 있는 거 50%에서 네. 제가 옛날에 교육 듣기로는 그게 5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3년 끝터리에 벤처를 받아서 네. 또 6년까지 그리고 재심사하는 9년까지 5년인데 3년 끝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네. 벤처는 6년간이잖아요. 네네네. 벤처는 5년이요. 벤처 받은 때부터 5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5년이면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래요. 5년 받을 수 있는 게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설립 이후부터 인증 이후부터 5년 아니에요? 네, 인증 이후부터 5년인데 이 세액공제를 5년간 받았잖아요. 네네. 그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요. 연장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세무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진짜 제가 국세청에도 물어보고 벤처 여기 확인석에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행정사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50% 더 이상 못 넘긴대요. 그래서 지방에서
뭐 세액공제를 절대 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액공제로는 지방은 답이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화성시에다가 창업을 했어요. 근데 그럼 50%를 깔고 가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 창업한 사람이 청년인 거예요. 청년은 만 39세 이하. 그러면 5년간 100%예요. 100%. 네, 공제가 공제, 세액공제, 아니 그 소득세, 법인세 공제가 100%거든요. 물론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서 아예 빵원을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공제를 100%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액공제 때문에 저 세금 감면 50% 된다고 해가지고 신청하려고 해요.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화성시예요. 사업자 등록증상. 그러면은 얘기하셔야죠. 원래 창업하고 지금 이미 지금 공제를 지금 50% 지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벤처를 받는다고 해서 100%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해당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50%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는 여기 과밀억제 권역 안에다가 창업을 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또 과밀억제 권역에다가 창업을 했는데 청년이에요. 그러면 50%를 줘요. 네, 50%를 5년간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인천에다가 창업을 했더라도 청년이에요. 그러면 이미 50%를 깔고 가잖아요. 그럼 또 벤처를 받더라도 50%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언제 창업했는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나오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보시고 여기 과밀억제 권역 안에 있는지 요 바깥에 있는지 요걸 보셔야 돼요. 그럼 안에 있다? 그럼 일단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하실 게 대표님 나이 체크하셔야겠죠. 대표님이 39세 이하예요. 그러면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 창업을 한 청년이 아닌 대표만 50%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아예 공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청년도 아니고 여기 서울 막 이런 데다가 창업했어요. 그러면 아예 소득세 뭐 그 법인세 50% 이거 공제를 아예 못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만 벤처기업을 받았을 때 5년간 50%를 누릴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인지 창업 벤처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진짜 심각한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금에 관련된 거는 또 짚고 많이 짚어도 이거 저는 그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 소득세 5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는 거예요 라고 하면 대표님은 해당이 없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이 없지만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모든 그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조달이라든지 정책자금이라든지 정말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 접으실 거 아니면 벤처부터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금 때문에 받아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뭐 받아두면 좋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아주 가볍게,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해요. 받아두면 좋죠. 당연히 좋죠. 벤처는. 그리고 정책자금 받고 싶어서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저는 진짜 딱 한 군데 정말 재무제표 지저분한 데 빼곤 다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 이거 기술보증기금 그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에 가보시면 요게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로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기술보증 그 한도를 다 썼어요. 그냥 다 끌어 썼어도 한도 확대해주는 게 의무라고요. 의무. 그래서 일반 30억 원, 벤처 50억 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꽉꽉꽉꽉 채워서 받았다고 이제 여기는 한도 다 끌어 썼어요. 한도 없어요. 그러면 벤처 인증 받으면 한도 확대되는 거 이거 의무인데 그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민원 걸어도 돼요. 이걸로. 그 정도로 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술보증기금에서 한도를 확대해주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정말 기술보증기금에서 정책자금 받는 거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벤처 그 혁신성장유형으로 받았던 업체가 제가 예전에 매트라이프, 그러니까 MFS라고 매트라이프 금융서비스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거 있어요. 노블리치 센터라고 있거든요. 그게 WM 센터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표님들한테 세액공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절세, 뭐 상속 막 이런 거 잘 못 되잖아요. 일반 설계사들이. 그래서 일단 큰 계약을 할 때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따라가서 설명해주고 그 보험 청약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막 자문 도와주고 이런 거를 WM 센터, 노블리치 센터라고 하는데 거기 노블리치 센터에 계시는 위원님이 저랑 되게 좀 친했었어요. 제가 되게 많이 이제 동행을 되게 많이 요청을 해서 되게 친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WM 센터, 뭐 그 노블리치 센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법인 영업에 완전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자금이나 인증은 잘 못해요. 잘 몰라요. 인증 이런 거 진짜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 인증이 필요한 업체들,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은 정말 많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상속, 그 절세, 이거 보험으로 하는 거, 이거 경영정기 이거밖에 모르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다 주셨거든요. 근데 저를 뭘 믿고 그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막 레퍼런스를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냥 좀 몇 마디 떠들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거를 다 넘겨주셨는데 한 업체가 그 분이 이제 그 위원님이 진짜 친한 동생이래요. 근데 벤처 인증을 받으면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벤처 인증을 못 받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보니까 7년이 넘었어요. 8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너무 없어서 샘플 막 이런 프로그램 제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술보증기금에 간 거예요. 근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아니 7년이 넘었는데 매출도 없고 특허는 있었거든요. 특허? 근데 특허가 2건인가 등록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된다. 지금 기술 3년 이하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3년 이상 되면 매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에서 한 푼도 못 준다 그랬어요. 그 기업에. 진짜 한 푼도 못 준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막 투자자들만 알아보고 했는데 이 투자자들도 벤처 인증 받아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는 벤처 인증 하나에 사활이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이 기업이 무너지느냐 이제 살아남느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일단은 대표님 경력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 전공도 이런 프로그래머 이쪽에 전공을 하셨고 경력도 되게 좋아요. 근데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고 근데 등록도 이제 특허 등록도 2건이 되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연구소가 없었거든요.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제가 거기다가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증을 몇 개 이제 올렸어요. 예전에 그 미래 성과 공유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인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인증을 몇 개 해서 연구소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업계획서 쓴 걸 봤거든요. 사업계획서 잘 썼더라고요. 근데 자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올리면 그 확인국에서 이렇게 이제 다 검토를 하고 자 오케이 이제 현장 실사 나갈 거니까 심사 비용 입금하세요 또는 결제하세요 이렇게 하면 실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제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이 어떻게 뜨냐면 매뉴얼을 참고해서 사업계획서 다시 써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너네는 안 된다 그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 갈 텐데 그냥 너네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부족하다. 그냥 사업 계획서부터 다시 써. 이런 식으로 보안이 이제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조금 인증을 조금 그 연구소를 다 얻고 그다음에 인증 몇 개 하고 사업 계획서 진짜 제가 조금 수정했거든요. 조금. 근데 거기가 받았어요. 혁신성장용으로 받았는데 여기 나오기까지 진짜 전화가 매일 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냐고 결과가. 제가 입이 바짝바짝 타게끔 그래서 만약에 12월 24일 날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공지가 뜨거든요. 12월 24일 날 12월 23일부터 전화 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오늘 확인 안 되냐고. 하루 일찍 확인 안 되냐고. 그 정도로 진짜 여기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이제 그 12월 24일 날 딱 나왔어요. 인증이 나왔는데 진짜 그 대표님이랑 이 직원들이랑 다 막 얼싸안고 막 울었대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여기는 되게 막 진짜 되게 간절했던 곳이었어요. 여기가 안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연구소가 없어서 안 나온 거예요. 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연구소도 없이 무슨 연구 개발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대놓고 연구소를 만들어 오면 벤처 해줄게 이렇게는 못해요. 학연국에서 그렇게 안 알려줘요. 그래서 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구소 하나 설립을 해놓고 진짜 사업계획서 별로 수정도 안 했거든요. 연구소 하나로 여기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기보를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벤처 인증 나왔잖아요. 그냥 대표님이 그냥 갖고 가면 나와요. 근데 저한테 자금도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싸 돈 벌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접수를 했거든요. 2억 나왔어요. 2억. 단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그 업체가 벤처 인증 하나 받고 2억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1억은 벤처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갚아도 되고 1억은 우리가 좀 투자하는 걸로 할 테니까 주식 좀 주면 안 돼?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이 벤처인증 하나로 완전 그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그런 기술보증기금에서 한 푼도 안 주겠다는 회사가 벤처인증 하나 받고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해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기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진짜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또 투자도 받고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벤처인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말 위력이 강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벤처인증은 일단은 자, 혁신성장 유형으로 거의 다 들어오고 이 연구소가 그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려요. 연구소 하나 때문에 그 통과가 안 됐던 걸 제가 연구소 하나 만들고 통과된 사례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유형은 다 말씀드렸고 자 이제 이런 거 주의할 점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벤처인증 설명드리면 벤처인증 막 이래요. 그러면 하겠대요. 근데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벤처인증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걸려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아까 자 여기 벤처인증 한 달 안에 나와요. 벤처 투자 유형은 30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벤처 투자 유형 안 하니까 자 혁신성장 유형하고 연구개발 유형은요. 여기 접수 및 납부 결제하고 나서 45일이 걸린대요. 근데 제가 아까 방금 사례 말씀드린 거 거긴 아예 결제까지도 못 갔다 그랬잖아요. 사업계획서 내고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10번은 보완했는데도 결제하라고 아예 활성화가 안 돼요. 여기는 맘대로 결제를 할 수가 없고 사업계획서 넣고 여기서 승인을 내줘야지 결제창이 열려요. 아무나 결제할 수가 없어요. 현장 평가 비용을. 그러니까 현장 평가도 안 될 기업들은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제일로부터 45일이래요. 근데 이거 벤처 안 해본 사람들이 45일이라고 한 달 반 안에 나온다고. 절대 안 돼요. 벤처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봐봐요. 결제일로부터 45일이래요. 그럼 이 안에 서류 받고 인터뷰하고 사업계획서 쓰고 올려가지고 보완 뜨고 그럼 다시 또 보완 해가지고 올리고 사업계획서 승인 나는 데까지 한 달 걸리겠죠. 저야 진짜 빨리 쓰는데 보통은 한 달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장님들이 사업 이제 이거 계약을 하시고 하실 때는 그냥 넉넉하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3개월이라고 해주세요. 3개월. 그리고 뭐 탈락하게 되면 이의 신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표님들은 그냥 3개월도 아니고 그냥 넉넉한 거 가지고 오세요. 그냥 마루타 하실 때는 그냥 6개월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곳으로 갖고 오세요. 왜냐면 제가 진짜 촉박한 데 있잖아요. 창업벤처가 맞아요. 진짜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요. 2달 안에 그러니까 2달 있으면은 3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안에 벤처가 나와야 돼요. 이런 거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피드백 달라고. 이거는 제가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쓰는 수준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피드백 주고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다 쓰고 있고 제가 접수하고 있고 이건 내가 하는 거지 이거 피드백이 아닌데 그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사업계획서 주시고 제가 좀 수정하고 이렇게 피드백 받고 이렇게 완성해서 내시고 진행하시려고 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빨리 써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자료 찾고 수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써드릴 수 없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 수정해주세요. 그럼 그거 다시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급박한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선은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아니면은 빨리 나오면 3개월 정도. 근데 이제 3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꼭 말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 주시면 사실 진짜 이제는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안내해주면 어려울 게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10분 쉬시고 실제로 제가 벤처 인증 받은 케이스들 진짜 되게 어지럽죠. 제가 사업계획서 막 쓰다 보니까 여기다가 다 바탕화면을 깔아놔가지고 일단 벤처 인증 받을 때 사업계획서 이제 20분씩 드려야겠어요. 저 밖에 나갔다 오시느라고 그리고 저기 지금 오늘 오신 저기 신동호 팀장님이라고 저분은 19기는 아니고 몇 기시죠?
17기신데 이제 오늘 보강 때문에 오셨거든요. 근데 축하해 주세요. TOT라고 해서 보험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TOT 달성하셨대요. TOT가 뭐냐면 MDRT는 연봉 1억, COT는 연봉 3억, TOT는 연봉 5억 이상이거든요. 그걸 달성하셨대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와, 축하드려요, 진짜. 네, 그쵸? 저도 MDRT까지밖에 못 해봤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보통 저는 보험보다는 이제 이렇게 인증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수료 현금으로 많이 받아서 그걸 이제 보험 수익보다는 이제 현금 수익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은데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험을 추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SOGT 그거는 보험으로 받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왜냐면 매년 나오니까 정말 보험을 받기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인증이라든지 이런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보험으로 꺾거나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예, 왜냐면 이미 인증 나왔어요. 보험은 가입했고 근데 그게 니즈가 떨어졌잖아요. 인증 나왔는데 내가 계속 이 보험료를 납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실 뭐 의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 참 많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내가 그냥 내는 거 아까우니까 보험료 내는 거 아까우니까 그냥 깨버리고 그 유지율 떨어지고 막 환수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금으로 받는 거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처 인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보험으로 받거나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인증은 그냥 100% 다 그냥 수수료 받고 제가 대행료 그거 받고 그냥 끝내요. 저는 절대 보험으로 안 꺾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제 벤처 인증을 해주는 업체가 저한테 되게 큰 계약, 막 경영인정비 막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벤처 인증 무료로 해주거든요. 서비스로 그냥 무료로 해줄지언정 이거를 이제 대가성으로 보험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또 깨지면은 또 굉장히 우리한테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 자금을 보험으로 받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절대 안 돼요. 이제 예전에나 꺾기 영업하고 했지 지금은 아예 금감원에서 정책 자금을 하고 보험으로 받는 거 부당 행위 불법이라고 딱 아예 공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우선은 자 여기 벤처 인증 받을 때는 여기 중소 벤처 기업 벤처 확인 시스템 저는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치면 여기서 사업 계획서 올리고 여기서 결제하고 이런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공동인증서가 필요 없어요. 공동인증서가 필요 없는데 저는 우선은 여기를 링크를 딱 드리고 대표님 여기다가 가입하시고 아이디 비번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디 비번만 가지고 제가 로그인해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제가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팩스 번호도 알아야 되고 홈페이지 주소도 알아야 되고 여기 회사 전화번호도 물어봐야 되고 너무 들어가는 정보가 많아서 또 인증도 받아야 되거든요. 담당자 인증.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링크 주시고 가입은 기업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디 비번 치시고 제가 로그인해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카데미 수강생 분 중에 변리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변리사님은 약간 창업 패키지 막 이런 거는 많이 해보시고 R&D 사업은 많이 해보셨는데 벤처 인증을 안 해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벤처 인증도 그러니까 물론 인증마다 약간 성격이 다르고 지원 사업마다 어떻게 중점적으로 어느 곳을 이렇게 좀 어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변리사님은 약간 벤처 인증에 대한 경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막 그냥 첨삭 지도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좀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그거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케이스였냐면 2번을 떨어졌어요. 3번째 도전인데 12월 11일 날 나왔어요. 제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첨삭 지도 해드리면서 이거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해드렸던 건데 제가 거기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경영 컨설팅 이런 건 혁신 성장으로 엄청 어렵죠. 경영 컨설팅이요? 네. 글쎄요, 저는 교육 컨설팅업 이런 것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경영 컨설팅이 아니라 그렇죠. 컨설팅도 컨설팅 나름인데 왜 뭐 크리에이터 막 이런 거 유튜브 막 컨설팅 이런 것도 경영 컨설팅이잖아요. 그런 아이템이면 가능해요. 소호 사무실이면 불가능하겠네요. 소호 사무실이요?
소호사무실 왜요? 소호사무실 돼요. 현장 실사를 어떻게? 소호사무실이요? 네, 소호사무실 그 공유 오피스 아니에요? 맞아요. 공유 오피스인데 돼요. 그래요? 네, 주소만 딴 거 아니고 1, 2인실 그런 거. 네. 왜냐면 연구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소도 공유 오피스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 3명 이렇게 써가지고 책상 3개 놓은 기업이 있었거든요. 거기 연구소 만들고 거기 벤처 받았어요. 소호사무실이었는데 가능해요. 그리고 체인점도 가능해요. 본사하고 분점 있잖아요. 네네. 지점도 가능해요. 네, 제가 예전에 그 학원 했던 거기가 지점이었거든요. 그런 데도 돼요. 그래서 벤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해드렸는데 아예 매출이 없는 회사라고 하면 진짜 도소매예요. 유통이에요. 근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 돼요. 근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인정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연구 개발을 조금 오래 해야 되는 업종 있잖아요.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화학 이런 거는 창업하자마자 바로 날 수가 없거든요. 매출이. 그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태양광 그런 거 제조하는 데래요. 그런 곳은 창업하자마자 바로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어요. 연구 개발하고 막 시험 성적 받고 해봤는데 샘플 만들었는데 실패. 또 다시 보완해서 샘플 만들고 실패. 이런 거를 계속 겪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반 막 도소매 이런 데인데 그 매출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또 통과한 업체가 창업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예 매출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인증 좀 한다는 사람들 막 블로그 같은 것도 보고 하는데 얼마 전에 막 혁신적으로 자기가 해냈다 이러면서 매출이 6천만 원인데 자기가 해냈다. 이건 뭐 대박이다 이러면서 막 블로그 썼더라고요. 아니 없는 데도 되고 3천도 돼요. 6천이라고 해서 뭐 안 되고 이런 건 없는데 제가 했던 데는 이제 3천이었는데 거기는 뭐야? 맨 앞에 띄어쓰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의뢰를 받거나 이제 할 때 계약을 받아 오세요 할 때 저한테 제가 어떤 부분을 상담을 받아야 될지 되게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거를 다 채워 오셔야지 제가 여기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없겠습니다를 뭐야? 그 비밀번호가 복사할 때 맨 앞에 띄어쓰기 하나 더 있어요. 복사하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네. 맨 앞에 거는 지우셔야 돼요. 이걸로 계속 로그인했는데. 지금 비밀번호 복사하실 때 띄어쓰기 하고 비밀번호 복사가 될까요? 그래요? 참, 제가 다른 거 할게요. 다른 거. 참. 이번에 최근에 받은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비밀번호 한 자릿수가 더 들어가요. 지금 띄어쓰기가 더. 그 붙여놓기. 그러니까 붙여넣기를 할 때 앞에 드래그를 앞에 칸까지 드래그를 하셨어요. 띄어쓰기 칸까지 드래그 돼 있어서 일단 드래그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끝에서부터 이렇게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로그인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몇 번 로그인을 시도했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최근에 나왔어요. 12월 11일에 결과가 나온 그런 업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3년 10월 10일에 했다가 이 시점까지 했다가 탈락했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얘네가 또 두 번째 바로 2024년 2월 27일에 또 접수를 했어요. 근데 탈락해서 저기 보안 그 이의 신청까지 다 했어요. 근데 또 탈락했어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드디어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저희가 11월 3일 날 접수를 했고 지금 12월 11일 날 지금 나온 결과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일단 이게 변리사님이 갖고 오신 데예요. 중고차 파는 그러니까 차 파는
수입차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중고차 막 이런 거 이제 파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가 어플을 개발을 했어요. 어플 구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중고차 보면은 당장 사실 시승 한번 해보고 사는 게 끝이잖아요. 이 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실 중고차를 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독 서비스를 이제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 타보고 반납을 해도 되고 이거를 사도 돼요. 그 대신 보증금 걸고 그 30일 탄 만큼만 까고 이렇게 그 차감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사실 굉장히 비싼데 이 중고차를 사실 살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어플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떨어졌겠어요? 어플을 만들고 여기 매출도 되게 높거든요. 재무연합 보면 네 여기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3년 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막 20억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매출이 사실 높은데 매출도 높고 창업한 지 3년이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이나 떨어졌잖아요.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썼는데 제가 이걸 봤어요. 예전에 여기 왜 떨어졌는지를 저는 일단 보거든요. 그럼 여기 이의신청 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봤는데 뭐 진짜 뭐 엄청 뭐 열심히 썼어요. 이제 떨어지면은 탈락하면은 한 번 이의 신청을 딱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현장 실수 없이 왜 떨어졌는지 나 이거 불복, 나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걸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변리사님한테 이거를 보면서 여기 왜 떨어졌는지 알겠다라고 했었는데 딱 보면 좀 되게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신청? 이의 신청서? 되게 잘 썼죠?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썼잖아요. 근데 이게 왜 떨어졌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가 떨어졌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사업계획서 자체를 어떻게 썼냐면 자, 중고차 시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뭐냐면 중고차 사기 피해 굉장히 많잖아요. 막 침수 차량 이런 거 막 팔아가지고 우리는 일반인들은 이게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겉에 막 이렇게 수리해놓으면 모르고 샀는데 이게 침수 차량이래요. 근데 환불도 안 돼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어플이 나왔대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집 앞까지 홈 딜리버리를 해준대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업계획서 여기 회사 소개서를 봤는데 회사 소개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왜 어필을 왜 이거밖에 못했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한테 벤처를 주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많이 이제 어필했던 게 우리는 이런 뭐 어플을 개발했다 이런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회사 속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데? 하고 느꼈던 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이게 저한테 주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회사 소개서거든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는 중고차 시장에 무슨 뭐 시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뭐 중고차 시장을 뭐 조금 더 뭐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뭐 이사 뭐 사실 이렇게 보면은 대표님이 경력이 거의 뭐 그쵸. 사실 뭐 중고차의 시장에서 뭐 영업사원으로 했었지 뭐 건강보험 자격증 확인서에서 나오는 뭐 그런 딱히 그런 경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고차 시장이 잘 돌아가면 굉장히 좋지만 사기 피해 건이 너무 많아서 이 벤처 확인 그 심사위원들한테 인식이 좋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깔고 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 매출도 이만큼 상승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경험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반납을 하거나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하거나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리스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구독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제 구독으로 가겠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여기 연령별 중고 수입차 슈퍼카 이용률이 72%래요. 3, 40대. 그리고 자기네들은 슈퍼카를 너무 사고 싶은데 이 슈퍼카를 정말 합리적으로 살 수 있게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겠대요. 제가 이거 싹 다 고치라 그랬어요. 왜? 느낌 오지 않나요? 슈퍼카래요. 슈퍼카. 3, 40대 니즈가
72%나 된대요. 이런 사람들한테 슈퍼카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제공을 하겠대요.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벤처인증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시 얘네 그 벤처인증 받은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30, 40대가 지금 슈퍼카 수입차를 타는 이 배경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에요. 이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 슈퍼카를 안 사게 하는 게 아니고 슈퍼카를 더 합리적으로 살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러면 이 슈퍼카를 이 30, 40대들한테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자기네들 하겠다 그거잖아요. 이 30, 40대들이 슈퍼카에 이거 돈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외국에서 수입차잖아요. 수입차. 우리나라 차도 아니고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차에다가 이 온 재산을 지금 쓰는 그 욜로족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사업계획서 싹 다 이거 다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벤처 사업계획서 이거 슈퍼카에 숫자도 나오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다 빼버리고 진짜 중고차 시장을 정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여기에만 완벽하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실사할 때도 슈퍼카 숫자 얘기도 하지 말라고 외제차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냥 중고차 시장 이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는 정말 투명한 경영을 위한 어플이다. 그래서 이런 중고차 사기 피해 이런 거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이다. 이렇게만 제가 사업계획서를 다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고쳐버렸어요. 제가 이거 다 빼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청 내역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변리사님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5번, 6번 또 떨어진다고. 왜 이렇게 쓰셨냐고 봤더니 여기 이의 신청 내역 있잖아요. 이의 신청 내역에 보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옛날에 이의 신청에서 떨어진 거를 그냥 자금 활용 계획 이런 거를 다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누가 썼냐고 그랬거든요. 변리사님들이 직접 안 써요. 직원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은 제가 이거를 수정을 해주는데 다음부터는 변리사님 직원을 우리 아카데미로 보내지 않으면 제가 안 해드리겠다. 그 정도로 이거는 진짜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여기 맨 처음에 가보면 맨 처음 사업계획서 쓸 때 맨 첫 페이지가 이거예요. 사업계획서 요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빈칸 채우기예요. 빈칸 채우기. 저는 처음에는 빈칸 채우기 먼저 해야 되는 줄 알고 이 진짜 머리를 막 짜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내가 썼던 거를 그냥 수르륵 긁어서 빈칸만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맨 처음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청 기술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 데이터 기반 자동차 구독 판매 시스템. 이거는 특허 등록했던 그 특허랑 제목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중고차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중고차 판매 또는 만약에 유튜버 양성 막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청 기술명을 뭔가 보기 좋게 써야 돼요. 제목 먼저 팍 후킹되는 그 제목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그냥 서류 컷 되는 제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땡땡 커피숍 그냥 서류 탈락이에요. 근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커피숍이에요. 근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가상의 공간이든 오프라인의 공간이든 그냥 모든 공간을 다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숍인데 그냥 아줌마들 와가지고 수다 떠는 커피숍이에요. 근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래요. 그렇게 하면 읽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아이템을 잡아야 돼요. 제일 먼저 아이템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지만 우리가 어플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중고차 구매 어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사용자 데이터 기반 자동차 구독 판매 시스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특허명을 따다 붙인 거고요. 특허명도 좀 별로다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이러고 하는데 서비스명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잘 지어줘요. 그리고 아이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원 그 입시 학원 컨설팅 하는 곳을 벤처 받았었는데 거기를 제가 아이템을 어떻게 잡았냐면 기숙학원이에요. 근데 기숙학원이 무슨 벤처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템을 잡았던 건 AI를 활용해서 어쨌든 그 성적 평가를 하는 거를 쫙 AI를 활용해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모든 교육 과정이 다 똑같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근데 그 학원은 AI로 이 데이터 이제 AI로 이 사람 이 학생별로 이 성적을 다 이제 다 돌려가지고 분석을 해서 맞춤별 교육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시스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머리 싸매고 막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벤처가 나왔는데 그때는 챗GPT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템 하나 잡는데 골머리를 썼어요, 저는. 근데 지금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안녕, 나는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벤처 인증을 받으려고 하거든. 이거 서비스명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면요. 진짜 제가 썼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AI 기반 활용 교육 시스템 이게 쫙 나와요. 그래서 진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이 아이템 잡는 것부터 어떻게 특허 출원을 해야 될지 그 특허 출원 아이디어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말 경이로워요. 진짜 특허 출원 아이디어부터 그냥 챗GPT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하나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똑같이 특허 출원을 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하나 잡고 그걸로 똑같이 특허 출원을 내야 돼요. 특허, 왜냐면 지금 내가 벤처 인증을 받을 이 아이템과 특허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 어차피 없잖아요.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그 특허 아이템은 챗GPT가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도시락 제조 업체를 했었는데 여기가 특허가 있었어요. 봤더니 오삼불고기 제조 방법이에요. 그걸로는 벤처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도시락 용기 있잖아요. 도시락 용기가 어떤 거는 찬 음식이고 어떤 거는 따뜻한 음식인데 그냥 다 똑같이 용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도시락 용기를 제조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 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허부터 좀 아이템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기 이제 문제 해결 및 해결 방안 여기는 보세요. 왜 이 중고차 어플을 왜 개발했는지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왜 내가 AI 기반 중고차 신뢰형 구독 플랫폼 파도 이거를 왜 개발하게 됐는지를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거 제가 써본 거거든요. 이거. 네. 자 여기는 천자 이내로 써야 돼요. 여기 안에 천자가 넘어가면 더 이상 타이핑이 안 돼요. 그래서 천자 안에 여기다가 채우는 건데 막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서술형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땅땅 1번 띡띡띡 2번 띡띡띡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눈에 오게. 서술형으로 그래서 이랬는데 또한 저런 이런 거 다 빼주세요.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천자 안에 내가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한 그러나 막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그냥 딱 이렇게 숫자 네 이렇게 숫자 띵띵 숫자 띵띵 이런 식으로 딱 구분 지어서 넣는 게 딱 천자만 쓰시는 거고요. 더 하고 싶다 얘기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PDF 파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쓴 거거든요. 잘 썼죠? 제가 쓴 거 아니에요. GPT가 쓴 거예요. 저는 사진 갖다 붙인 거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정보 비대칭.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허위 매물 피해 사례도 많고 이제 허위 매물뿐만 아니라 이제 침수 차량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가 필요하다. 30일 동안 구독해보고 다시 경험해보고 반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일 체험 서비스, 그 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개, 그 다음에 홈 서비스 이런 거를 개발하게 됐어. 이거를 배경 및 필요성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머리 쓸 필요 없거든요. 그냥 GPT가 알아서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2번 솔루션으로서의 제품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당락이 결정돼요. 솔루션으로 해서 그래서 뭘 개발했는데 네가 개발한 거를 알려줘봐. 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할 거를 어필해봐. 이게 2번이에요. 이게 그냥 2번만 제대로 쓰면 떨어질 일 없거든요. 자 2번은 자 그래서 뭘 개발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고 이걸 어떻게 개발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허 출원서를 기반으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내용들을. 근데 이것도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니고 다 AI가 써준 건데 이거 이제 변리사님이 쓴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다 고쳐주긴 했었거든요. 다 고쳐서 썼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면 천자는 조금 이거는 제가 안 고쳐줬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2번은 정말 힘줘야 돼요. 여기서 떨어진 거 그러니까 당락이 결정되는 게 2번이고 3번은 이거 추진 경과 그래서 어플 개발한다면서 그러면 이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플은 어떤 어플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막 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없다고 하면 어떤 경로로 개발을 할 거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쓰는 거고 3번은 그래서 그거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추진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 있는지 시험 성적서 있는지 그 다음에 연구원은 몇 명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샘플이 있는지 이런 것들 지금 경과가 어떤지 딱 경과를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특허증도 있고 지금 우리 여기 어플리케이션 출시하기 위해서 이거 계획서도 있어. 이런 걸 넣는 거고요. 3년간 추진 계획은 3년 동안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 거냐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던 경험 요거거든요. 요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챗GPT가 알아서 써주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거고요. 여기 주요 경력 보시면 여기 대표님 주요 경력 쓰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렌트카에서만 근무했어요. 당연히 중고시장이니까 렌트카 쪽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 나와 있는 것만 적어야 돼요. 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 없는 거는 적으시면 안 돼요. 바로 보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로서 아니면은 동업계 근무 기간을 여기다 써주시고요. 여기 기술 개발 실적이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 회사는 기술 개발 실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체 개발로 해서 지금 넣었는데 대부분 기술 개발 실적 없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냥 자체 개발 해가지고 연구노트 써가지고 여기다가 다 저는 넣어주거든요. 그냥 빈 칸으로 두면 안 돼요. 연구노트를 써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해서 이제 여기다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노트 쓰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그럼 연구노트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이제 연구노트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저는 절대로 탈락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성공률이 높은 이유가 한 번 들어갈 때 제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탈락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진짜 정성을 들여서 쓰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그리고 연구노트도 가라지만 연구노트도 다 써요. 다 쓴 다음에 연구노트도 다 이제 파일처 해가지고 이 위원님들이 보게끔 다 깔아놓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연구노트를 아예 파일로 달라고 해요. 벤처 확인국에 가게 되면 이 실사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기업은 나올 기업이다 또는 안 나올 기업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견서를 위에다 올려요. 그러면 그 평가 기관에서 7명의 위원들이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여기 벤처 인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연구노트를 봐요. 요즘에 연구노트 가져오라 그래요. 파일로. 그래서 연구노트 주고 그다음에 그 대표님의 이력서, 경력서, 자격서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노트가 없으면 저는 연구소가 원래 있었으면 모를까 이제 생겼잖아요. 이제. 근데 연구소가 이제 생겼는데 무슨 연구노트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연구소는 지금 생겼지만 이전부터 우리는 연구활동을 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연구노트예요. 그래서 연구노트는 꼭 연구소가 있어야지 쓰는 게 아니고 연구소가 없어도 연구노트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소 설립 신고를 늦게 했을 뿐이지 원래 연구 노트는 쓰고 있었어. 연구 개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 이걸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 노트 또한 다 씁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 노트 막 다 쓰고 사업계획서 쓰고 이거 대표님한테 딱 한 번 간다 그랬잖아. 실사하기 전에 딱 방문하면 대표님들이 진짜 다 반응이 그래요. 장난 아니라고 정말 잘 썼다고 대박이라고 막 박수 치거든요. 이거 어떻게 썼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냥 전화 30분 전화 통화하고 서류만 받았는데 사업 계획서가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벤처 나온 그 업체 대표님이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시켜 준 그 분이 여기 그 소개받은 분이 소개시켜 준 분한테 그 사람 장난 아니라고 사업계획서 진짜 잘 쓴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보기 좋게 그냥 가시적으로 그냥 눈에 보기 좋게만 그냥 쓴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노트까지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 저는 이게 소개가 진짜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노트를 이제
꼭 저는 이제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데 라고 하시는데 저는 써요. 그냥 떨어지기 싫어서 한 번에 붙으려고. 이의 신청까지 가면은 너무 토 나오니까 한 번에 붙고 싶어서 그냥 연구노트까지 쓰고요. 자, 목표 시장 및 고객 정의. 우리가 어플 개발할 때 누구한테 이거를 이 중고차를 누구한테 타겟팅해서 팔아야지 이거 정확히 나오잖아요. 저희도 아카데미 할 때 누구를 타겟으로 홍보할지 저희도 정확히 타겟팅 했거든요. 영업사원들,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타겟팅 하잖아요. 목표 시장을 잡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그 시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겠다. 이런 거 계획 세우잖아요. 이게 목표 시장 및 고객 정의, 그다음에 경쟁사 분석. 어떤 업체가 우리와 이제 어깨를 견주고 있는지. 이거는 국내 세 곳을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벤처 인증할 때 해외도 세 곳 쓰라고 하거든요. 무시하시고 그냥 국내 세 곳만 쓰시면 돼요. 국내 세 곳만 쓰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에 시장 진입 및 확대 전략. 이거는 뭐게요? 시장 진입.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시장 진입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 진입. 그럼 딱 떠오르는 단어. 마케팅. 시장 진입 이걸 마케팅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아카데미 설립했을 때 4명, 5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장 진입을 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장 진입이 확대 전략,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확보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협업 실적, 요거는 여기는 좀 있었어요. 외부 협업 실적이 있었는데 저는 없으면 만들어줘요. MOU 체결. MOU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기술 협력도 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있어서 썼는데 없으면 MOU 거기 또 일부러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벤처 받은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업에서는 MOU 계약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파일로 띡 보내요. 그럼 알아들어요. 직인 딱 법인 직인 찍어가지고 저한테 파일로 띡 줘요. 그러면 벤처 인증 받은 업체들끼리 서로 얼굴도 몰라요. 근데 MOU는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어떤 업체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 MOU 체결된 게 없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몇 개 보내면 거기다가 띡띡띡 찍어서 띡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여기 MOU 체결 계약서 이거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항상 비즈니스 마스터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많아서 안 넣었는데 비즈니스 마스터. 장 대표님 그 마케팅 회사 있잖아요. 그거 MOU를 꼭 넣어요. 없으면. 그리고 제 개인 사업자 그것도 딱 MOU를 다 넣고. 그래서 빈칸으로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안 돼요? 아니 저는 진짜 그냥 안 돼요. 그냥 저는 다 채워요. 무조건 채워요. 그래서 제가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채워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채워요. 그리고 자금 운용 계획은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돈 없잖아. 돈 어떻게 조달할 건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돈 많아. 나 개인 사업자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익금 여기다가 투자할 거야. 또는 돈 없으니까 기술보증 기금에서 정책자금 받으려고 이런 걸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보면 별로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칸 채울 게. 그래서 10개를 저는 초안 쓰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계획서 쓰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초안 쓰는 데는 진짜 얼마 안 걸리는데 초안 쓰는데 하루 잡고 그 다음에 그림 찾아서 갖다 붙이는데 하루 잡고 서류 이제 쭉 잘못된 게 없는지 보고 보완 검토하는데 하루 잡고 그래서 저는 딱 3일 정도 걸립니다. 챗GPT 프로 나온 거 아세요? 월 구독료 30만 원이더라고요. 저 그거 결제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프로 아니고요. 지금 그냥 일반 2만 원. 2만 원이죠 이거. 2만 원이죠 2만 원. 4.0 요거. 29,900원이에요. 네, 29,900원이래요. 저는 29,900원까지 거 저는 무조건 구독하세요. 저는 이거는 진짜 저는 이게 3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게 챗GPT라고 생각해요. 이거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특허 출원하기도 힘들고 머리를 짜내야 돼요. 그래서 머리 짜내느니 저는 3만 원 내는 게 낫고 저는 프로를 왜 쓰냐면 프로가 30만 원이잖아요. 저는 100만 원이라도 쓸 거예요. 프로. 그 정도로 이제 블로그도 얘네가 원래 얘는 블로그 그렇게 못 썼거든요. 프로 30만 원짜리는 진짜 사람의 감정을 담아서 쓰는 것처럼 블로그를 쓰더라고요. 근데 얘는 제가 왜 챗GPT를 쓰냐면 얘는 논문, 보고서 이런 거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미니, 뭐 바드 막 이런 거 제미니는
그것도 AI이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 블로그식으로 부드러운 문체로 쓰는 걸 다 잘하고 챗GPT는 보고서를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챗GPT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챗GPT에다가 제가 저기 보면 거의 다 뭐 블로그 포스팅 아니면 다 벤처 아니면 뭐 다 인증을 제가 다 이렇게 넣었었는데 파일 보내드릴게요. 무료 버전으로 돼요. 저도 처음에는 무료 버전으로 쓰다가 저는 그냥 인증이랑 사후계획서 쓰는 게 그냥 보통 제 그냥 업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갖다가 쓰는 거고 제가 이거 다 드릴 거거든요. 제가 1번은 프롬프트 이렇게 입력하고 1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벤처 사업계획서를 쓸 거야. 근데 1번은 배경,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배경이나 이 이유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써야 돼. 이런 거를 제가 쓰고 2번은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벤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 신경 써야 돼. 이거를 매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거를 맨날 똑같이 입력하고 있지? 그냥 이거를 파일화 해가지고 업로드하면 얘가 다 읽을 텐데 이걸 내가 왜 이거를 수동 작업하고 있었지?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프롬프트를 아예 여기다가 그 파일화 해놨어요. 제가 이걸 다 드릴 테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매번 썼거든요. 안녕, 나는 벤처인지 이거 사업해서 써야 되는데 너는 뭐 잘 해줄 수 있지? 뭐 이거를 매번 썼는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내가 작성에 대한 지침을 줄 거래요. 가이드를 줄 거래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가이드가 1번은 어떻게 써야 되고 2번은 어떻게 써야 되고 목표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4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제가 하나하나 그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다 파일 드릴 테니까 정말 이제는 정말 쉽게 일해요. 저는. 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하나하나 제가 1번은 어떻게 써야 돼, 2번은 어떻게 써야 돼, 3번은 어떻게 써야 돼 이거를 다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와, 알겠어. 1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2번은 오케이. 3번은 그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3번 추진 계획은 이렇게 목표 시장, 경쟁사 분석, 시장 진입, 그다음에 대표자 역량, 자금운용 계획 10문제 알았어. 이대로 써줄게. 얘가 지금 오케이 인지했어. 이렇게 지금 얘가 한 거예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다시 가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벤처 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업로드하기 제가 이걸 업로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확인국 벤처 사업계획서 벤처 확인국에서 준 파일이 또 있어요. 예, 꼭 이렇게 써라. 이런 가이드에 맞춰서 써라. 이런 파일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최대한 많은 거를 줄수록 얘가 좀 자세하게 더 많은 거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얘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벤처 확인국에서 PDF 파일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좋겠다라고 하고 가이드를 제시해 준 거예요. 이걸 그대로 넣고 이거 업로드가. 그래서 얘는 이 두 개 파일로 오케이 알겠어. 벤처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지 통과할지 오케이 인지했어. 이제 자료만 줘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네.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파일을 줄 테니까 파일을 다 읽고 네가 자 고마워 완벽하게 분석했구나 막 이러면서 이거는 뭐냐면요 중소기업 전략 기술 이거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고마워 이제부터 내가 우리 회사의 모든 자료를 업로드 해줄 거야. 근데 저는 이 사업계획서 쓰기 전에 전화통화 30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대표님한테 필요 서류를 보내요. 필요 서류가 뭐냐면 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표님 뭐 자격득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표님 졸업증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쓸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저는 먼저 받거든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뭐 주주 명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받아야 이거 사업계획서를 쓰잖아요. 제가 30분 동안 통화는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야 사업계획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들을 싹 다 받아요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챗GPT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자료를 다 업로드를 해줄 거야. 근데 자 1번은 보시면 제가
실사례를 예를 들어 작성해야 되고 뉴스 기사를 활용해야 되고 2번은 내가 업로드해준 거에 특허 명세서를 기준으로 또는 시험 성적서가 있으면 시험 성적서까지 참고해서 쓰면 돼. 이거를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은 확인, 탈락과 성공을 결정짓는 거니까 너 잘해라.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2,000자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부탁해 라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겠죠. 모든 파일. 제가 파일 받은 것 중에 이런 거 대충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잘 안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5개씩 업로드를 해줄게. 그리고 업로드가 끝나면 다 됐어 라고 얘기해 줄게 라고 해도 돼요. 좀 쪼개서 이런 식으로 저는 파일만 업로드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 파일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넣으면 읽어요. 재무제표 못 읽을 때 되게 많거든요. 되게 조그맣게 막 돼 있어서. 그래서 재무제표는 한 페이지씩 픽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면 그때는 읽더라고요. 아, 잘 안 가네. 한 두 개 정도만 올려보고 돌려볼게요. 제가 많이 올렸는데 얘가 읽은 건 지금 5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5개씩 쪼개서 회사 소개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PDF 파일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단 초안을 지금 쓰고 있네요. 그쵸? 근데 얘는 저한테 되게 많이 특화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항상 계획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되게 보기 좋게 테이블 형식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주는데 제가 이거 시험해봤거든요. 아이디 다른 사람이랑 저랑 똑같이 프롬프트 넣었는데 답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계속 뭔가 이렇게 더 많은 자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얘를 얼마나 잘 훈련시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되게 많이 혼냈거든요. 너 그거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보기 안 좋아. 테이블 형식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얘가 막 존댓말로 해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근데 보고서는 음슴체를 써야 되거든요. 내가 몇 번 얘기하니 보고서 음슴체로 쓰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겠음. 여기 대답 알겠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초안이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2,000자 이내로 쓰라고 그랬는데 너무 짧게 썼잖아요. 그쵸? 너무 짧게 썼어요. 그래서 일단 얘한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정말 고마워. 근데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자. 먼저 1번 항목부터 요거 쓸 거야. 근데 지금 네가 쓴 거는 사례도 없고 뉴스 기사도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써야 돼. 그렇게 이제 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GPT도 지난주 쓸 때랑 지금 쓸 때랑 또 바뀌어 있어요. 지금 제가 정말 깜짝 놀래요. 정말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 싶을 정도로 제가 챗GPT로 쓰기 시작한 게 올해 5월부터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기사나 이런 거 얘는 이제 기사나 이런 거 주고 이미지는 제가 딱 하나하나 다 찾았어야 됐거든요. 얘가 이미지는 못 줬어요. 그리고 통계 자료 달라고 그러면 통계 자료는 통계청 가서 찾아봐. 나는 못해.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야? 이게 이건가? 답변이 왜 안 나와? 오른쪽이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어제 썼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안 나온 거죠? 아니 바뀌었어. 아까 내가 뭐지? 저 캠퍼스는 그 거기서 그냥 바로 수정 가능한데. 어디서? 여기서요? 예.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네. 바뀔 내용만. 이렇게 하고 1번 문제. 이거를 또 예. 거기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질문하기 있거든요. 참. 저는 컴맹인데 진짜 이런 거 적응하기 되게 힘든데 그래도 바로 거기. 저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기 보면 조금 더 길게 써줬네요. 뭐 보여야 되는 거 별표 같지? 보면은 저기 이게 지금 쓴 건가요? 길게 쓰기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저기 어디요? 저기 그 연필 모양 보면은 맨 밑에 오른쪽. 예 오른쪽 여기요? 예 보면은 이제 글을 길게도 하고 거기 보면은 아. 위아래에 나온 거 있죠. 밑에 예 거기 네. 길이 조절하면은 길게도 써져요. 아, 어제 쓰고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진짜 힘드네. 근데 저는 그래도 자 여기를 넣고 자, 여기서 이제 실사례를 들어서 얘가 실사례 중요성 통신사 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음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이미지를 달라고 하면 돼요. 뉴스에서 기사를 좀 찾아줘. 고마워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해요. 네. 저는 항상 고마워를 넣어요. 잘했어 하려고. 칭찬. 요즘에는 이거와 관련된 특허가 있다면 링크를 걸어줘. 그럼 그 링크도 걸어주고 이미지도 갖다가 막 붙여서 쓰고 막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관련 없는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통신 장애에 대한 제가 그 이미지를 쓰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드네. 그쵸? 네네. 여기가 저궤도 이동통신? 막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저궤도 이동통 통신위성?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군통신위성.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런 이미지를 찾아주면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중간에 삽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나하나 다 찾았었는데 이제 여기까지도 챗GPT가 이제 써줘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정말 고마워. 그래서 2번은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가장 중요한 항목이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까 회사 속에서 특허 명세서 시험 성적서 등을 분석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해. 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제가 얘한테 준 게 5개밖에 없잖아요, 파일을. 그쵸? 근데 모든 파일을 다 업로드 해줬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럼 진짜 엄청나게 잘 쓰거든요, 상업계에서.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이제 데모 형식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드리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3번도 복사 붙여넣기 4번도 제가 하나하나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쟁사 분석에는 수업 분석하고 이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 그런 거에 안 나와 있고요. 제가 쓰면서 이 경쟁사 분석할 때 5포스 전략 막 이런 것들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경제 경영 용어 그런 거
그런 걸로 쓰니까 훨씬 더 보고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 분석도 부탁해 이런 거를 써놨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신청 그 전체 시장, 그러니까 그 시장 분석할 때도 전체 시장하고 목표 시장하고 유효 시장을 따로따로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 제가 명령어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챗GPT를 많이 써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추진 경과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추진 경과는 내가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가맹점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그냥 현실적으로 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데, 이제 3년간의 전략, 3년간의 추진 전략,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챗GPT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겨나고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매출이. 근데 계획은 막 1조야. 막 3년 안에 1조를 만들겠고, 뭐 그다음에 경쟁사 구성을 하는데, 우린 이제 생겨난 꼬꼬만데 저기 대기업 막 삼성중공업 막 이런 데를 경쟁사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장난하냐, 우리는 이제 생겨난 기업인데 경쟁사가 대기업이 장난 안 돼, 이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진짜 경쟁사를 설정할 때는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꺾을 수 있는 곳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는 중소기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3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매년 뭐 30%씩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정을 해줘까지 이제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골머리 썼고 이거를 막 더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얘가 거짓말했던 것들 다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대로 프롬프트 넣으시고, 추가하고 싶으신 거는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바꿔보시면 좋은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 프롬프트를 해서 5월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어요. 다 이걸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사업 계획서 빈칸 채우기 제가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는 이 빈칸 채우기도 제가 했거든요. 이제는 모든 사업 계획서를 다 쓰고 나서 요거를 쭉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이거 빈칸 채우기야, 빈칸 채우기 좀 해줘,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요 빈칸만 진한 글씨로 촉촉촉촉촉 나와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거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거 챗GPT를 어떻게 다루느냐, 저는 벤처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챗GPT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냥 GPT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PT로 하시는 거고, 이제 예쁜 그림 어디서 따서 붙이는지 그거는 이제 오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연구노트 쓰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또 바뀌어서. 네, 지금 12시 10분인데 오늘 홍준비 대표님 안 오셨어요. 오후에 오신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먹을 데가 없어서 저희는 원래 점심을 안 먹거든요. 네, 안 먹으니까 일단 점심 지금 12시 10분이니까 1시 10분까지 1시간 동안에 점심 드시고 오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